두 번째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우리 대기압 요거 한번 설명을 했는데 대기압의 존재를 알아보는 실험 이거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것은 지금 보면 빈 알루미늄 캔이에요. 안에가 비어있어. 근데 비어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여기 안에 공기도 존재해요. 여기 물을 조금만 넣고 물을 끓을 때까지 가열한 후에 물이 다 끓으면 입구를 단단히 막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지금? 수증기가 가득 찼겠죠. 근데 물을 끓을 때 이 닿는 순간까지는 바깥과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증기 1기압에 맞춰서 안에 존재할 거야. 근데 입구를 단단히 막고 재빨리 찬물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찬물에 들어가게 되면 존재하던 수증기들이 찬물에 들어가게 되면서 온도가 변화해서 뭐로 변할까? 액체로 액화하겠죠. 물로. 자, 그러면 수증기가 1기압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물로 변하게 되면 이 안에 존재하던 수증기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기체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치? 수증기가 1기압만큼 존재하던 애들이 물로 변하니까 여기는 기압이 1기압보다 낮아지겠지. 그런데 그렇구나 하고 보니까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졌대. 왜 그럴까? 바깥은 그대로 1기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알루미늄 캔 안속에는 1기압보다 이하, 예를 들어서 0.5기압이라고 쳐보자. 기압이 약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더 커서 찌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반구 실험은 뭐냐면 자, 요거는 지금 구리로 만든 반구 2개를 붙여놨어. 그러면 딱 붙여 놓을 때까지는 얘가 둘이가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자꾸 떨어지려고 할 거야.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존재할까? 공기가 존재하겠지. 이렇게 딱 반구를 맞붙이는 그 상태에서 이 안에 공기들이 들어갔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을 다 뽑아요. 그 다음에 진공으로 만들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안에는 기체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근데 밖에서 누르는 힘은 1기압이 존재하지. 그럼 얘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그치? 그런데 내가 옆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겨주면 얘도 떨어질 수 있겠지. 근데 생각해볼게. 이 잡아당겨주는 힘과 밖에서 누르는 힘이 같아지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어떡할까? 이 반구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때 보니까 말 16필 정도, 16필이 있어야지만 그 힘이 주어져야지만 이게 떨어진다. 그럼 1기압은 말 16필이 낼 수 있는 힘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자, 이제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볼 건데 이거 아까 우리 한번 봤어. 자, 기체의 압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가 있었어요. 높이려면 부피를 감소하면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럼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증가한다. 이것도 말 되겠죠? 왜 그런 거야? 이렇게 6마리가 있던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를 반으로 줄여줬어. 그럼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가까이 붙게 되겠지. 그러면서 원래 움직이고 있던 공간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벽과 부딪히는 횟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 압력도 늘어난다. 자, 근데 이때 이 압력이 늘어나게 되는 이 이유에서 부피가 줄어드는 영향만 가지고 와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게 된 상황에서 이 압력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부피 감소로만 들어야 되겠잖아. 다른 요소에 대한 영향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 기체의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아까 뭐가 있었어? 온도 있었지, 온도. 그치?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한다. 혹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이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서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면 온도가 변화하게 되면 이 부피의 압력에 관해서 둘만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왜냐면 온도는 부피나 압력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보일이라는 사람이고,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기체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자, 반비례 알고 있죠, 얘들아? 반대로 가는 거. 압력이 커지면 부피도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는 거. 이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보일이 이걸 어떻게 밝혀냈냐면 제2작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J자 모양의 관이 있어. 여기다가 수은을 넣어줬네. 수은을 넣어서 요만큼만 딱 채웠어.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공기가 들어있겠지? 공기가 밀려서 들어갔겠죠? 그러고 수은을 더 넣어줬네. 자, 더 넣어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 사람들은 여기만 차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 근데 밀려나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본 거야. 우리 부피라고 하면 뭐예요? 부피,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지. 그치,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죠. 근데 지금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었지. 그래서 부피가 줄어듦을 알 수 있었다. 왜 그래? 수은의 양이 늘어나서 수은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수은의 양만큼 이 공기를 누르는 힘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이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이만큼의 수은이 누르는 힘이 있지. 이건 참고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은을 누르고 있는 바깥 공기가 있잖아. 이게 뭔데? 이게 대기압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공기가 누르고 있는 기본적인 압력. 요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 공기에 해당하는 건 수은의 압력 더하기 대기압이 되겠고, 이때 작용하는 수은의 압력은 여기에 요 공기에 작용하는 수은의 압력보다는 크겠죠. 수은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보니까 누르는 힘, 즉 압력이 커질수록 공기의 부피가 줄어듦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반비를 한다. 자, 반비를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압력, 부피. 자, 압력이 2였어. 부피가 2였어. 근데 압력이 반대니까 부피가 4배 되는 거야. 혹은 여기 칸이 좀 부족하네. 다시 바꿔볼게요. 압력과 부피. 압력이 2, 부피가 2였는데 압력이 반 줄어들면 부피는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배 늘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될까? 2배 감소하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둘을 곱 뺐을 때는 항상 값이 어때? 4로 모두 똑같죠?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이런 거를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압력은 P, 부피는 V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P와 V는 일정. 이렇게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P와 V가 일정을 하지만 둘 사이는 서로 반비례 관계지. 그래서 P는 V1과 반비례 관계, 비례 기호 써줘서 역수로 취해주고, 혹은 V를 기준으로 P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PV의 곱은 항상 일정하지. 그럼 일정하면 그냥 얘를 상수로 둬도 되잖아. 그래서 PV는 K 상수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보일의 법칙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거는 쌤 방금 설명했던 PV의 곱은 항상 일정하니까 상수 하나를 둬서 PV는 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자, 여기 지금 보면 그냥 P와 그냥 V를 두게 되면 둘이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치? P는 커지는데 V는 작아지는. 요거는 P와 V분의 1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드니까 둘이가 비례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T가 유지가 되는, 비례하는 것처럼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여기 PV 값이 통째로 나왔기 때문에 PV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일정한 값을 보이는 그래프 요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요거 별표해서 이해해주고 꼭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앞에 돌아가서 책 내용 한 번만 보면 여기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압력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반대로 2분의 1배 역수배로 감소한다라는 거 이거 한번 봐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 보일의 법칙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이것도 별표 쳐놓고 봅시다. 성립하는 조건 아까 쌤 뭐라 했어?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전제 조건, 이거는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보일의 법칙은 여기 봤을 때 지금 요 누르는 힘, 요 압력, 자, 요 대기압의 압력도 있고 이 안에서 누르는 기체의 압력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피스톤도 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스톤 무게에 의한 압력도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기체에 압력을 가해준다, 더 누른다라고 하면 눌렀을 때, 자, 누르는 만큼 얘가 그대로 그 힘을 다 받는다고 지금 보일은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밖에서 눌러주게 되면 이 피스톤과 용기 사이에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눌러주는 만큼 그대로 그 힘이 다 전달되지는 못해. 살짝 감소돼서 전달이 돼요, 실제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 마찰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작용하는 압력 그대로 안쪽에 있는 기체에 작용한다라고 가정을 한 게 보일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가 변하면 온도가 조금 변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그냥 요 실험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온도 변화를 무시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만큼 아주 작아서 괜찮아요. 그 다음 PV는 일정하고 쌤 아까 설명했던 제2자 실험 여기 나옵니다. 요것도 다 똑같은 얘기니까 한번 읽어주고 여기 그래프 한번 봐주고. 외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증가하니까 부피는 작아지겠지. 기체 입자 간의 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그대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이런 과정들, 요 과정 눈여겨 봐주고요. 외부 압력이 감소하는 건 뭘까? 누르고 있던 힘이 사라지는 경우지. 누르고 있던 힘이 사라지게 되면 안에서 기체가 움직이는 충돌하는 게 바깥에서 힘이 줄어드니까 좀 더 자유롭게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피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거 한번 읽어주고요.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자, 물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물고기 배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물고기는 불에라는 걸 가지고 있지, 공기 주머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위아래로 이동을 해. 여기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뜰 수 있고, 공기를 빼면 밀도가 커져서 물 밑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심해의 물고기, 저기 밑에 있던 애들, 깊은 곳에 살던 물고기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원래 심해에서는 이 물에 의해서 압력을 많이 받잖아. 근데 바깥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급격하게 외부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부피는 커지게 되겠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니까. 그래서 공기 주머니가 터지면서 배가 터져버린다. 그런 얘기들 여기도 지금 보면 다 읽어주면은 뭐 비행기를 탔을 때 과자 봉지가 팽팽해지는 것. 왜냐하면 비행기랑 높은 산에서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 뭐 에어백, 그 다음에 에어캡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제2자간 실험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자세하게 읽어보면 되고요. 제2자간 나오죠. 실험의 원리에서 같은 높이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같다라고 해서 이런 식도 우리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설명을 하면 항상 우리 같은 높이에서는 작용하는 압력이 같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A의 기준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이 H만큼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위에서 누르는 P1의 압력이 있겠지. 그리고 B 기준에서는 지금 위에 누르는 수은 기둥은 없어요. P2라는 그냥 대기압만 존재하게 돼. 그래서 여기 존재하는 압력은 P1 플러스 H, mmHg. 요거는 H만큼의 높이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죠. 이것은 P2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P2밖에 없고 요게 PA, A 지점에 작용하는 압력이고 요게 B 지점에 작용하는 압력인데 이게 같기 때문에 요 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수상치환으로 포집한 기체에 나오는데 너는 수상치환 아나요? 요건 뭐냐면 자, 수조가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해줄게. 수조가 있으면 수상치환은 기체를 포집할 때 물 안에서 수집을 하는 거야. 그럼 비커가 이렇게 거꾸로 덮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를 호스를 통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가 이렇게 원래는 여기 물로 다 가득 차 있는데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간이 넓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를
기체 측정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안에 수면, 기체 측정관의 수면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 여기 있는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 즉 여기에 들어간 기체의 포집되어 있는 기체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수조의 수면과 기체 측정관 안의 수면이 같다고 해보자. 그러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지금 자, 바깥에서 누르는 대기압 있지? 요거를 P로 해볼게. 그리고 이 안에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누구 존재할까? 포집되어 있는 기체 존재하겠지, 당연히. 근데 여기는 결국 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물은 항상 뭐 한다고 해서 증발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도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수증기도 존재. 그럼 수증기에 의한 기압도 존재하겠지. 수증기에 의한 기압, P 수증기 더하기 기체에 의한 포집된 기체에 의한 압력, P. 이거랑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랑 어떨까? 같은 수면 상태,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같은 거야. 됐지? 근데 같아지지 않고 조금 더 높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기준을 수면으로 잡고요. P, 대기압 누르는 힘, P는 여기서 지금 뭐가 있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물기둥이 누르는 힘까지 더해지는 거지. 그냥 물기둥 힘을 더해주면 돼요. 물기둥 플러스 아까 했는 거 똑같이 여기는 P 기체, P 수증기 이렇게 식을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안에 존재하는 기체 압력을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요 항만 남기고 다 넘겨서 구해주면 되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넘겨주고. 그래서 오른쪽에 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것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보일의 법칙들. 뭐 잠수부, 수심이 깊어질수록 뭐 중력이 커지는 거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잠수할 때 나오는 거. 왜냐면 잠수하면은 이제 수압이 높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압력과 안 맞아요. 그래서 서서히 내려가는 것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고막 안쪽의 공기 압력. 높은 곳 올라가면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거나 자동차 타고 등산하고 이렇게 산 타고 올라갈 때 보면 귀가 멍멍하잖아. 그것도 압력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는 온도와 부피의 관계인데 이거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 이거 실린더 있으니까 실린더로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통이 용기가 있고 실린더가 있어요. 자, 여기 안에 기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내가 여기 온도를 올려줘. 온도를 증가시켜줘.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성이 더 증가해야겠지. 그쵸? 이거는 이거 기체의 분자 온도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쌤 얘기를 했었어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의 입자 각각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분자의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우리 분자의 운동 속도에는 온도와 비례하거든. 온도가 커지면 운동 속도도 같이 커져. 운동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내에 이 용기랑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어떡할까? 힘이 커져요. 그치? 어떻게 될까? 부피가 애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넓어진다. 즉 부피가 커진다. 자, 대신에 이때 어때야 돼? 누르는 힘, 피스톤이 누르는 힘은 동일해줘야겠지, 당연히. 여기서 내가 뭐 100으로 누르다가 50으로 힘을 줄여서 누렸다고 하면 이 부피가 커진 게 압력이 감소해서 커진 건지 온도가 커져서 커진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때는 조건이 압력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와 부피 세 가지의 관계에서 두 가지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나머지 하나는 동일한 조건을 유지를 해줘야지 이 나머지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같이 커진다. 그리고 만약에 온도를 줄여주면 어떡할까? 반대로. 줄여주면 얘들의 에너지가 작아지고 속도가 낮아지고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치? 대신에 압력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서로 같이 커지는 비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또 법칙도 있어요. 요거는 샤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샤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온도와 부피가 서로 비례한다는 법칙. 여기서 압력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풍선을 씌워놓고 따뜻한 물에 넣었어.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커져서 풍선이 팽팽해지겠지. 얼음물에 넣으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작아져서 풍선이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봐주고 쌤 방금 필기하면서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가열되고 나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부피가 커지고 지금 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때 압력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일기압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빈 페트병 안에 있는 거. 냉장고 안에 넣어주게 되면 찌그러진다. 왜 그래?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져서 찌그러진 거죠. 찌그러져야 부피가 작아진 거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컵을 풍선에 붙이는 방법. 뭐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 풍선에다가 지금 뜨거운 컵을 넣어줘. 붙여줘.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컵이 식겠지. 식으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지. 안에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풍선이 안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부착하게 된다. 샤를의 법칙. 이 샤를의 법칙은 이 샤를은 부피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것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절대 온도라는 것도 얘가 발견을 했어요. 지금 보면 얘가 실험을 통해서 온도가 100도씨 올라가면 0도씨에 비해서 부피의 1.366배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네.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 1도씨 증가할 때 부피는 273분의 1씩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식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 식을 여기 그래프에다가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직선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 자, 그때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때까지 연장하게 되면 온도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73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신기하죠? 자, 근데 이거는 뭔가 의미를 가져. 왜?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때는 온도가 273도가 된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켈빈 온도, 절대 온도라고 하자라고 했어. 즉,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그래서 이 단위를 켈빈이라고 부르고 K로 씁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 점선으로 나타낸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온도가 0이 되게 되면 어떡할까? 온도가 0이 지나게 되면 기체조차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실제로는 이 훨씬 요전에 모든 기체는 다 액화는 돼요. 일단 액화가 다 돼버리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것을 볼 수는 없어. 사실 부피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기체는 다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주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절대온도 K는 T라고 할게. T는 우리 섭씨랑 어떤 관계가 있냐고. 자, 지금 보자. 절대온도 K는 요 마이너스 273도를 그냥 0K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올 수 있어. 자, 무슨 말일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73 넣으면 어떻게 돼? T는 0이 되지. 그래서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랑 똑같고 반대로 273K는 몇 도씨일까? 0도씨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 헷갈리면 요거 두 개 기억을 해주면은 좋아요. K가 항상 섭씨보다 높다. 켈빈 온도가 높다. 이거 기억해주고 이거 한번 다시 봐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피와 T, 템퍼처, 온도는 서로 비례한다.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내려간다.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로 나타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뭘까? 지금 V를 뒤집어 놨죠. 그치? T와 V분의 1 뒤집어 놨기 때문에 반비례로 가는 것이에요. 요거는 너네 항상 이렇게씩 적어 놓고 비례하는 거니까 뭐 상수 하나 붙여 놓고 이거 만들어 보면 돼. 어떻게 만들면 돼? K분의 1 넘어오고 V가 여기에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둘의 관계는 지금 또 반비례 관계가 되어버렸지.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고 T분의 V는 뭘까? 이 둘이가 항상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잖아. 1배 증가하면 1배, 2배 증가하면 2배, 10배 증가하면 10배. 그러면 T분의 V는 항상 같겠지. 1로서. 1이든 뭐든 항상 상수의 값을 가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나가는 그래프가 나와집니다. 그러고 지금 보면은 요거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분자 모형으로 설명하기 있는데 요 뒤에 있으니까 뒤에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실린더가 있고 안에 기체가 존재해요. 그리고 밖에서는 대기압이 누르겠고 안에는 기체가 있으니까 기체 압력이 위로 증가를 하겠지. 자, 그러면 둘이는 항상 이 피스톤은 바깥에 있는 대기압과 안에서 누르는 기체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움직이고 평형을 이루는 순간 이 실린더는 멈추게 돼. 자, 볼게. 온도를 증가시키면 얘들이 활발해지면서 기체 압력이 증가해요. 일단 처음에는 기체 압력이 증가해. 그러다가 증가하다가 대신에 얘가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 압력은 감소하게 되거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비슷할 때까지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서 멈춰요. 결국에는 부피가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자, 온도가 감소하면 얘들 기체 압력도 줄어들어. 얘네들 용기들을 충돌을 하지 않으니까. 충돌 횟수가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 압력이 여기가 작아지고 대기압이 더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기압이 얘를 누르게 되고 누르면 누를수록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작은 공간에서는 온도가 감소된 분자들로서 이 그전과 똑같은 충돌 횟수를 만들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내려오게 되고 더 작은 부피에서 압력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거.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피스톤이 만약에 고정시킬 수도 있거든, 우리가 실험에서. 그럼 피스톤을 고정시키게 된다면 어떡할까?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서 그냥 더 충돌 횟수가 많아질 뿐이겠지. 그러면 그냥 압력만 증가하게 되고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스톤을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피스톤이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 뒤에 문제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자,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어떡할까? 온도가 감소하면 이 기체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충돌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은 감소한다. 됐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생활 속 샤르르 법칙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읽어보면 친구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고요. 그래서 뭐 여기 대표적으로 4가지 있는 거 선생님 설명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2번부터 해볼게. 이게 쉬우니까. 더운 여름철에는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약간 덜 채운다. 왜 그럴까?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서 어때요?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타이어를 공기를 가득 채우지 않고 약간만 잠깐 끊겼네요. 다시. 자, 더운 여름철에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즉, 온도가 잘 변화하겠지, 낮에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차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올라가서 타이어가 빵빵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기를 많이 넣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뭘까? 밀폐 용기의 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 자,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뚜껑 왜 안 열릴까?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안에서 누르는 힘보다 작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내가 안에 있는 힘을 조금 늘려주면, 안에 있는 힘을 더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 잘 열리게 되겠지. 그래서 온도를 올려줘.
뜨거운 물에 넣어두거나 뜨거운 물을 그냥 흐르는 물에 두어주면 뚜껑이 잘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 질소 속에 풍선을 넣으면 풍선의 크기가 작아진다. 자, 이거는 뭘까?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액체 질소 속에 부품 고무 풍선을 넣으면 풍선의 크기가 여기도 지금 보면 풍선의 크기가 작아졌다가 풍선을 꺼내 놓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자, 이거는 왜 그래요? 액체질소가 온도가 엄청 낮잖아. 온도가 낮으니까 이 풍선 안에 있는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그냥. 여기 간단한 원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뒤에 이런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기체의 성질 챕터 1이었고 내용이 좀 많아서 1, 2부로 나눴고요. 이 두 개 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